한국은 교통체계가 매우 발달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한국인들에게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습관이고 이용하기 쉽다. 아니,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다고요? 한국으로 공연은 미국 국립발레단 인천공항 입국 심사장 나오자마자 경악한 이유. 여기 한국으로 공연을 하러 왔다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한국의 버스 정류장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내 땀까지 뻘뻘 흘리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마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이 좌절한 채 버스 탑승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한국인들의 하나같은 행동을 목격하고 그만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을 경험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루나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유소년 국립발레단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초청되어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학부모들은 한국을 아직도 휴전국이자 못 사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 행사 자체가 취소될 뻔한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이들의 이유 모를 한국에 대한 강력한 지지 덕분에 저희는 가까스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저희는 이상 기류를 만나게 되어 비행기가 연착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입국 수속을 마친 뒤 예상 도착 시간에서 한참이나 지난 시간에 학부모들과 약속했던 연락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 항공사 측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학부모들은 이때다 싶어 그러길래 왜 후진국 한국에 가서 그 모양이냐며 기본적인 약속도 안 지키는 나라에 자신의 딸을 맡길 수는 없다며 당장 미국으로 돌아오라며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하나같은 주장에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만을 가지고 있던 저도 점점 학부모들에게 세뇌당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공항에서 저희가 탔던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은 신속히 모여달라며 방송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 해당 장소로 향했는데 항공사 직원은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의 모든 항공사들은 시간 약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천후로 인한 연착 때문에 저희 비행기는 약속된 시간을 초과해서 도착해버렸고 이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인천공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실수가 아님에도 승객들을 위해 보상을 주다니 이건 미국의 항공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대응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항공사들은 이러한 천재지변은커녕 오버부킹이나 항공사 측의 실수로 비행기 표가 임의대로 취소돼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만을 고집하거든요. 실제로 미국 항공사나 공항 직원들은 격투기 경험이 있는 지원자들을 우대에서 선발한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이들의 상식 밖의 대응 때문에 공항 곳곳에서 직원과 승객 간의 말싸움이나 주먹다짐이 벌어진 경우는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죠. 그러나 한국의 서비스 수준은 정말 놀라웠고 저희는 그렇게 인당 2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받고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항 내의 푸드코트에 방문했을 때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공항의 푸드코트에는 모든 주문을 키오스크로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나 장애인들도 혼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낮은 키오스크까지 구비해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미국에서는 기술 발전에 대한 반감을 가진 무리들이 있고 이들은 기술 발전이 세상의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불을 지르며 폭력 시위를 일삼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미국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도저히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키오스크 조작을 도와주고 이에 대한 팁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전문 직업이 존재한다는 점만 봐도 미국인들 간의 기술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부끄럽지만 미국에서는 기술 발전에 대한 반감을 가진 무리들이 있고 아이나 장애인까지 배려해주는 놀라운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수 있는 건지 저는 한국의 최첨단 인프라와 새로운 기술을 겁내지 않는 용기 있는 태도가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습니다. 물론 한국 공항은 음식값에 장난을 치지 않았다는 점도 매우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 정도로 미국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솔직히 저는 공항에서 2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주길래 이건 틀림없는 상술이겠거니 싶었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한국의 가게들은 키오스크가 없는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트를 시키고 팁까지 준다면 거의 5만원 돈은 나오는데요. 그래서 2만원이라는 미끼 상품권으로 승객들에게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유도하려는 속셈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항이라는 특수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2만원으로 고급스러운 한 끼 식사를 주문할 수 있었고 물론 한국 공항은 음식값에 장난을 치지 않았다는 점도 매우 마음에 들었는데요. 매우 친절한 응대를 받고도 팁을 전혀 낼 필요가 없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이들은 키오스크에서 음식 주문을 마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저는 한국의 최첨단 인프라와 새로운 기술을 겁내지 않는 용기 있는 태도가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식당 안의 의자들은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앉기엔 너무 낮은 거 아니겠어요? 순간 저는 엄청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아이를 위한 시트를 달라고 요구하면 그 즉시 자신의 아이만을 생각하는 진상 손님 취급을 받고 쫓겨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시트를 항시 준비해서 다니거나 종업원에게 팁을 두둑이 챙겨줘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아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함께 식사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제겐 돌봐야 할 10수명의 아이들이 있고 이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줄 여력이 도저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민하고 있자 종업원이 다가와 정말 상상치도 못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유아용 시트를 무더기로 들고 오며 아이들을 챙겨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옆 식당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옆 식당의 높은 의자를 빌려오기까지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개인주의 문화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이웃 식당을 경쟁자로 여기고 의자는커녕 말도 한마디 안 섞는 게 기본인데요. 한국에서는 손님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니 저는 한국의 이러한 아이들을 챙겨주는 따뜻한 문화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식사를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빠져나왔는데요. 한국 측에서 마련해 준 숙소로 향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한 그 순간 저는 도저히 보고도 믿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공항의 버스 정류장에는 아이들을 위한 버스처럼 보이는 캐릭터 버스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이러한 캐릭터 버스를 보자마자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고 반드시 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말썽꾸러기인 아이들이었기에 이 버스를 안 태웠다간 무슨 돌발 행동을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이 버스의 노선은 저희가 향할 곳과 딱 맞아떨어졌고 그렇게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저희 앞줄에는 너무도 많은 한국인들이 줄을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봐도 10수명이나 되는 저희 모두가 이 버스에 탑승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달래며 줄을 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음 버스에 탑승해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해봤는데요. 그러자 아이들은 이 버스가 아니면 안 된다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민망한 상황에 빠르게 아이들을 달래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시끄럽게 굴 경우 아이들 하나 관리 못하는 무능하고 수준 낮은 사람 취급을 받으며 때로는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굴지 말라며 근처 노숙인들에게 공격을 받는 경우까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 노력에도 아이들의 울음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모든 한국인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윽고 저희를 쳐다보던 한국인들은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한국인들은 길바닥에 앉아서 울며 불며 떼를 쓰는 아이들을 사랑스럽다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자신들의 차례를 포기하고 저희 뒤로 줄을 서기 시작했거든요. 그중 몇몇은 아이들이 캐릭터 버스에 타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 자리를 양보해주겠다는 도저히 믿기 힘든 말까지 건네며 기꺼이 뒤로 이동했고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그저 어리둥절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장면이기에 저는 당황한 채 저희에게 양보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소리쳤는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한국에서는 원래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라며 아이들은 양보를 원하는 것 같으니 부담 갖지 말라는 놀랍도록 친절한 말까지 건네더라고요. 그렇게 끝도 없이 길던 줄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저희는 한국인들의 배려 덕분에 캐릭터 버스에 탑승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저희를 위해 자신들의 귀중한 시간까지 양보해주다니 저는 한국인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느끼며 마지못해 버스에 올랐어요. 그리고 버스에 탑승한 순간 이 버스는 외관만 그럴듯했던 게 아니었구나 싶어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는데요. 일일이 교통카드를 찍거나 현금을 지불할 필요조차 없었거든요. 이러한 어린이 버스에는 버스 타는 법이 익숙지 않은 아이들을 배려해서 아이들은 별도의 승차 과정 없이 그냥 지나가면 알아서 인원수가 집계되어 뒷사람에게 청구되는 디지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는데요. 어른들은 뒤에서 자동으로 집계된 금액과 자신의 승차 요금을 계산하면 되더라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버스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은커녕 아직까지도 모든 결제를 현금으로 하고 있고 버스 기사들은 거스름 돈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거스름 돈까지 갈취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에 저는 미국을 훨씬 능가하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에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버스는 어린 이용 시트를 설치함으로써 아이들이 한층 더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었고 일반 버스에 비해 더 많은 아이들을 태울 수 있는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또한 버스 좌석의 밑부분에는 관절형 안전 자동 발판까지 구비되어 있어서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 아이들에게 더 편한 이동이 되도록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마저도 아이들을 생각하는 한국의 세심함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버스 내부에는 웬 정체불명의 스피커들이 가득하기에 의아해하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스피커였고 운전자가 운행 종료 시 체구가 작은 아이들이 남아있는지 확실히 체크하는 것을 도와주는 스피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미국의 버스에는 이렇게 아이들을 배려해주는 시스템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오히려 미국의 버스에는 방심한 승객들의 귀중품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어서 문이 열린 사이에 휴대폰을 낚아채가는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어린이 전용 스쿨버스조차도 아이들을 위한 어떠한 시설도 구비해두고 있지 않죠. 그러나 한국의 버스에서는 이러한 범죄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배려하는 많은 인프라를 구비해두고 있다니 저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고 한국의 복지와 시스템은 미국의 수준을 수십 년이나 뛰어넘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그저 강대국이기만 할 뿐 한국에 비한다면 후진국과 다름없었던 것이죠. 물론 가장 놀라웠던 건 바로 한국인들 그 자체였어요. 아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캐릭터 버스에 탑승해서인지 연신 소리를 지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아이들을 보고 핀잔을 주기는커녕 그저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아이들의 모든 소란을 눈감아줬거든요. 미국에서는 아무리 아이들이라고 해도 봐주는 법이 없고 아이들이 버스 안에서 울기라도 한다면 시끄럽다며 부모와 함께 내쫓아버리기까지 하는데요. 이러한 미국의 개인주의와 삭막함은 미국 사회의 긴장된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넓은 아량을 바탕으로 미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배려심을 보여줬고 저는 이런 한국인들에게 존경심마저 느꼈을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버스는 매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미국 대중교통에서 그렇게나 흔하게 보이는 빈대조차 전혀 없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미래에서나 보일 법한 최첨단 버스를 타고 빠르게 목적지 정류장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자마자 도무지 믿기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고 온몸에 소름마저 돋아버렸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보도는 안전펜스로 철저하게 도로와 구분되어 있었고 튀어나온 보도블록도 전혀 없이 매우 깔끔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미국에서는 사실상 보도와 도로의 경계가 전무해서 차량이 보도를 침범해서 달리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이동할 때는 정말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서 천천히 이동해야 합니다. 실제로 1년 전만 해도 저희 발레단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자랑했던 학생 한 명이 보도를 걷다가 약에 취해 보도를 침범한 트럭에 치여 두 다리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끔찍한 사고까지 당했는데요. 그 정도로 미국의 보도 상태는 정말 형편없고 연일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안전펜스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장소가 따로 설정되어 있기까지 해서 안전에 몹시 유의해야 하는 장소에는 가드레일까지 설치되어 아이들을 철통같이 보호해주고 있더라고요. 애초에 한국인들은 아무리 차가 없는 도로더라도 절대로 빨간불에 길을 건너지 않았으며 운전자들도 정해진 속도를 지키며 보행자들을 배려해주는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한국에서는 절대로 이 같은 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에 감탄하며 무사히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숙소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기가 무섭게 갑자기 샬롯이 숨을 못 쉬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샬롯은 천식을 앓고 있고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아이였는데요. 따라서 저는 신속하게 그녀의 가방을 뒤져서 벤토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벤토린을 찾을 수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녀는 자신의 생명줄과 다름없는 벤토린을 놓고 오는 크나큰 실수를 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절망한 채 샬롯을 데리고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나도 좌절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도대체 숨도 못 쉬고 죽어가는 아이를 데리고 언제 병원을 들리며 또 언제 약국을 들린단 말인가요? 미국에서는 약국 한번 찾으려면 수시간 동안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야 하는 게 기본이고 병원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고 있던 그 순간 제 앞에 약국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도로를 사이에 두고 길거리 양옆에 약국이 2개씩이나 존재하더라고요. 750. 아무래도 한국은 미국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황급히 한국 약국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건 미국에서 발급된 진단서인데 혹시 이걸로도 벤토린을 구할 수 있냐며 거의 빌다시피 애원했죠. 그러자 한국인 약사는 원래 벤토린을 구하려면 한국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긴급 상황에는 타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 진단서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매우 전문적인 말을 건네더니 신속하게 샬롯에 벤토린을 준비해 주더라고요. 미국이었으면 환자가 죽든 말든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칙만을 지켰을 테지만 한국인 약사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약사 일을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미국이었다면 샬롯은 약국을 찾다가 그대로 숨이 멎어버렸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엄청난 안도감이 드는 한편 의료 인프라마저 한국에 완전히 밀리는 미국의 현실에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언제 이렇게 놀랍도록 발전한 건지 저는 기회만 된다면 한국으로 이민을 와서 한국의 유소년 발레 인재들을 육성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최고.